한유진의 삶은 뿌리 없는 잡초와 같아단다. 25해 동안 그녀는 늘 바람에 흔들리고 빗물에 젖으며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적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를 키운 것은 외할머니 김여사였다. 할머니는 유진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유진에게는 할머니의 존재가 유일한 빛이었다. 낡고 오래된 단칸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폐지를 줍고, 낡은 인형 눈을 붙이는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유진은 그런 할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일찍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으며,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만이 그녀의 삶의 이유였다. 유진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늘 지갑 속에 간직했다. 앳된 얼굴의 그녀와 한 남자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남자아이는 유진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다. 맑고 커다란 눈, 오뚝한 콧날. 그는 유진의 첫사랑이었다. 12살, 푸릇했던 시절에 만났던 소년. 옆 동네에 살았던 그는 늘 유진을 따라다니며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그의 이름은 도현이었다. 이도현. 유진은 그의 이름 석자를 마음속 깊이 새겼지만 감히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난했고 그는 부유했다. 그들의 세상은 너무나 달랐다. 어느 날 도현의 가족은 갑자기 이사를 갔고 유진은 그와 연락이 닿지 못하게 되었다. 첫사랑은 그렇게 덧없이 끝이 났다. 유진은 그 이후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도연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도 유진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때였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이었다. 한유진 씨 되십니까? 김 여사 보호자 되시죠? 김 여사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다. 의사는 유진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여사님은 급성 심부전으로 곧바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비는 최소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유진에게는 꿈같은 액수였다. 그녀는 당장 8천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며칠 전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들어온 몇십만 원이 전부였다. 그녀는 의사의 말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할머니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할머니를 잃을 수는 없었다. 유진은 병원 복도에 앉아 절망에 잠겼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검은색 최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한유진 씨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유진에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넸다. 결혼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였다.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충격에 휩싸였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계약은 한유진과 이도현의 결혼을 명시한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약금 8천만 원을 지급한다. 한유진은 계약 기간 동안 이도현의 아내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며 이도현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유진은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의 이름은 최 실장입니다. 저는 이도현 대표님의 비서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결혼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할머님께 8천만 원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계약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당신 할머님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할머니의 생명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혼,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의 결혼.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을 꿈꾸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생명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녀는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악마일까? 아니면 구원자일까? 최 실장은 유진에게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다.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할머님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는 동안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8천만 원에 팔아넘긴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최 실장은 유진의 서명을 확인한 뒤 그녀에게 은행 통장을 건넸다. 통장에는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유진은 통장을 받아들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과 함께 찾아온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즉시 할머니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할머니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유진은 수술실 문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할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를.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할머니는 무사히 회복 중이었다. 유진은 할머니의 병실에 앉아 잠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의 결혼. 그녀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최 실장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다. 한유진 씨,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유진은 그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 이도현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최 실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류 한 장을 건넬 뿐이었다. 서류에는 이도현 대표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유진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는 놀랍도록 잘생겼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해 보였다. 그는 거대한 그룹의 CEO답게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유진은 그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유진은 작은 교회에 들어섰다. 하객은 오직 최 실장과 몇몇 증인들 뿐이었다. 신랑 이도현은 얼굴을 가린 흰색 베일을 쓰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저 그의 키와 어깨, 그리고 그의 차가운 손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만을 느낄 수 있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유진의 마음은 슬픔과 함께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주례사는 신랑에게 신부에게 키스하라고 말했다. 이도현은 조용히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베일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차가운 손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만을 느낄 수 있었다. 키스가 끝나고 이도현은 다시 베일을 내렸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결혼식이 끝나고 유진은 최 실장의 안내를 받아 이도현의 집으로 향했다. 거대한 저택은 그녀의 낡은 단칸방과는 너무나 달랐다. 넓고 화려한 응접실, 값비싼 가구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 모든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집에 머무는 한여에 불과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방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 속에 간직했던 빛바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소년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했지만 그녀의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꿈꿀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결혼이 2년 안에 끝나기를 바랐다. 한유진은 눈을 떴다. 익숙한 천장이 아니었다. 화려하고 넓은 침대, 부드러운 이불,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커다란 창문.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 이도현이라는 이름의 남자의 아내였다. 계약서 한 장으로 맺어진 사랑 없는 관계.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푸른 잔디밭과 거대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낯선 세상이었다. 방을 나서자 아래층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고 냉정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이도현, 그녀의 남편.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넓은 응접실에는 그가 등 돌린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최고급 수트를 입고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 실장이 서서 무언가를 보고하고 있었다. 할머님은 병세가 호전되고 계십니다. 다만 퇴원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퇴원 수속을 밟아드리고 최고의 간병인을 붙여드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유진은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는 그녀에게는 그저 8천만 원의 수술비를 준 은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때 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유진에게 향했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조각상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끌림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의 눈, 오똑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그녀는 그가 며칠 전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남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키는 예상보다 훨씬 컸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멈춰 섰다. 한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살게 될 겁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최 실장에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당신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 역시 저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그의 말은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는 듯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차가움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에서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과 공허함을 읽어냈다. 그의 눈은 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눈에 닿았을 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유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낯선 듯 익숙하고 차가운 듯 따뜻했다. 그때였다. 유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빛바랜 사진 속의 소년. 그녀의 첫사랑.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 그의 눈빛, 그리고 그의 차가운 목소리. 그녀는 그가 이도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의 첫사랑 소년이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7년 전, 그녀의 곁을 덧없이 떠나버렸던 소년. 그가 지금 그녀의 남편으로, 거대한 그룹의 젊은 CEO로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에는 무수한 상처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움이 그를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묻고 싶었다. 왜 나를 떠났는지, 왜 다시 내 앞에 나타났는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알아볼지, 그리고 그가 그녀를 기억할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이도현은 유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를 알아보았다. 7년 전 그녀의 손을 잡고 공원에서 뛰어놀던 그 소녀. 그녀는 여전히 순수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왜 8천만 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겨야 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사연을 알아내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영혼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태도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세상으로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이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중적인 감정에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유진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빛바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과 지금 그녀의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변했다. 순수하고 해맑았던 소년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해졌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도연이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어디서 난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사진을 품에 숨기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았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당신, 이 사진을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에 당신과 닮은 남자아이가 살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그 아이가 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였다는 것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모든 차가움이 그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향기를 맡았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이제 그와 그녀의 과거가 덧없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울고 싶었다. 한유진은 이도현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그녀를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향기, 그의 천, 그리고 그의 심장 소리는 그녀의 기억 속 소년의 그것과 똑같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7년의 세월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얻었다. 당신은 왜? 유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도연은 그녀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게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유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위해 그녀의 방을 따뜻하게 꾸몄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매일 방에 놓아두었다. 그는 유진과 함께 식사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유진은 그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그룹의 차가운 CEO가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유진은 여전히 그에게서 거리를 두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함이 언젠가 사라질까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도현 씨, 우리는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런 행동은 계약에 어긋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의 곁에 머물고 싶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유진 씨, 저는 당신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다시 찾기 위한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7년 전 당신을 잃어버렸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유진은 그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도연은 유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다. 유진은 도연의 외롭고 힘든 삶을 들으며 그의 차가움이 그를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서희가 그들의 삶에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서희는 이도현의 오랜 친구이자 그를 짝사랑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 도현은 가장 소중하고 언젠가는 자신의 남자가 될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낯선 여자와 행복해하는 도현의 모습이었다. 서희는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다. 서희는 도현의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그녀는 당당하게 응접실에 들어와 유진을 훑어보았다. 도현아, 이 여자는 누구야 설마. 너의 새로운 장난감이라도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손을 잡았다. 서희야,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사람은 내 아내, 한유진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희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아내, 너의 아내라고 말도 안 돼, 도현아.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보잘것없는 가난뱅이잖아. 너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유진은 서희의 모욕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도현의 손을 꼭 잡았다. 서희는 유진의 낡은 옷차림을 비웃으며 말했다. 이런 옷차림을 하고 감히 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해. 너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너 같은 싸구려가 감히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의 말은 유진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유진은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다시 한번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도현은 유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닥쳐, 박서희.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도현은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가자. 유진아, 이 자리를 떠나자. 유진은 도현의 손을 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움과 원망 대신 연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비난과 모욕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기대고 싶었다.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유진은 박서희의 모욕적인 말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그날 밤 도현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도현 씨, 저는 당신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친구들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의심했다. 도현은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유진아,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야. 당신은 나의 가족이고 나의 전부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모든 불안을 녹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고 싶었다.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서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유진에게 짓밟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유진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서희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에 연락해 유진의 신상과 그녀가 도연과 계약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며 유진을 음해했다. 한유진 8천만 원에 몸팔아 회장님과 계약 결혼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기사에는 유진의 과거가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녀의 사진과 할머니의 병실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유진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도연의 집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꼈다. 할머니는 유진에게 말했다. 우리 유진이 이제 행복해야 해. 할미는 네가 행복한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소원이야.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행복해지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도연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도연의 회사에서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유진은 도연의 손을 잡고 참석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다. 유진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 서희가 파티에 나타났다. 그녀는 도연과 유진에게 다가와 비웃었다. 어머, 도연아. 내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야 설마. 네가 돈 주고 산 계약 아내는 아니겠지. 그녀의 말에 파티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너 같은 게 감히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과거가 모두에게 알려졌어. 너는 8천만 원에 몸을 판 천박한 여자일 뿐이야. 도연의 옆에 설 자격이 없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었다. 바로 그때 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서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닥쳐, 박서희. 더 이상 거짓말은 소용없어. 나는 너의 모든 악행을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저의 아내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저의 첫사랑이자 저의 전부입니다. 그녀와 저는 계약 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은 파티장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서희는 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도연아, 너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래,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리고 그녀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마. 도연은 서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도연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를 온전히 믿고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워 이겼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이도현의 진심 어린 고백은 파티장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고백은 차갑고 냉철한 CEO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박서희는 분노와 질투에 휩싸여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유진을 증오했다. 보잘것없는 여자 때문에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유진은 도연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조각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도연 씨, 당신의 진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온전히 믿고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워 이겼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희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도연의 오랜 사업 경쟁자이자 늘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김민재에게 연락했다. 민재는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도연을 사업적으로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서희는 민재에게 유진의 모든 과거를 폭로하며 유진을 이용해 도연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민재는 서희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는 도연의 약점인 유진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유진의 과거와 계약 결혼 사실을 다시 한번 폭로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었다. DH그룹 이도연 대표, 가난한 여자와 계약 결혼이라는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증거가 담긴 내용이었다. 유진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방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돈을 노린 꽃뱀이라고 비난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도연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할머니가 뉴스를 보게 되었다. 할머니는 충격에 휩싸였다. 유진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너. 이 사람과 계약 결혼을 한 거였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진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내 때문에 네가 이런 선택을 했구나. 할미는 괜찮다. 네가 행복하면 된다.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때 도연이 할머니의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유진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의 결혼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닙니다. 저는 유진이를 제 아내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도연의 진심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부탁한다네. 우리 유진이 행복하게 해주게. 도연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 유진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유진은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도연은 김민재와 서희의 음모를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재와 서희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진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한 남자였다. 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유진과 자신의 결혼이 처음에는 계약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처음에는 그녀와 계약 결혼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만나는 순간 그녀가 제 첫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아내로, 제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저의 아내는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와 저의 가족을 모욕한 모든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텔레비전을 통해 도연의 기자회견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물과 고백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조각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움과 원망 대신 연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고 싶었다.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다. 이도현의 기자회견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DH그룹의 젊은 CEO가 한 여자와 그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유진을 향했던 비난과 경멸은 동정과 연민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가슴 아픈 사연에 눈물을 흘렸고 도연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했다. 박서희와 김민재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들은 대중의 분노와 비난에 휩싸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삶은 한때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유진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는 도연의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진심 어린 눈물과 고백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조각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움과 원망 대신 연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고 싶었다.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싶었다. 그날 밤 유진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진아. 도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괜찮아.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애절했다. 아니요, 도연 씨. 이제 저는 당신을 믿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당신의 진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 우리 함께해요. 도연은 그녀의 말에 전화를 끊고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그녀의 작은 카페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유진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는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유진은 따뜻하고 편안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그 향기가 다시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고마워, 유진아.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는 듯했다. 그들은 키스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지난 7년간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녹아내렸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족의 완전한 시작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편견과 시선도 두렵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연은 유진에게 과거에 그가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가족의 반대와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 그는 그녀를 떠나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 그 사실을 숨겼다. 유진은 그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당신의 곁에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이후 도연은 서희와 민재를 고소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서희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의 삶은 한때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를 낳았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민재는 역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갔다. 그들의 욕심과 오만함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시켰다. 유진은 도연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도연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었던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다시 펼쳤다. 도연은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디자인 공방을 만들어 주었다. 유진은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의 디자인은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꼈다. 유진은 도연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따뜻한 미소를 보았고 도연은 유진의 슬픔 속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편견과 시선도 두렵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시간은 다시 한번 빠르게 흘러갔다. 한유진과 이도현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모든 갈등을 극복한 지 한 달.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 한 장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혼의 동반자이자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지 않았지만 깊고 잔잔한 강물처럼 서로의 삶을 감싸 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힘을 얻었다. 유진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연의 곁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녹여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따뜻한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온전히 믿고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고통 대신 사랑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도연은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다. 그는 바쁜 CEO의 삶 속에서도 늘 유진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꿈이었던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디자인 공방을 만들어 주었다. 유진은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 하나의 별을 런칭했다. 그녀의 옷들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따뜻한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의 디자인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나의 별은 런칭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유진의 디자인에서 따뜻함과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이도현의 아내라는 타이틀보다 디자이너 한유진으로 더 유명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도연은 이제 차갑고 냉철했던 옛 모습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바쁜 CEO의 삶 속에서도 매일 저녁 유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꼈다. 유진은 도연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따뜻한 미소를 보았고 도연은 유진의 슬픔 속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편견과 시선도 두렵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그들의 행복은 온전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사랑을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고 얻어낸 값진 열매였다. 한지아와 김민재의 이야기는 잊혀져 가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한지아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의 삶은 한때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를 낳았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김민재 역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갔다. 그들의 욕심과 오만함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시켰다. 그들의 삶은 차갑고 쓸쓸했다. 그들은 외로웠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유진은 도연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도연 씨, 우리 언제 결혼식 올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유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유진아, 이제야 당신이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 좋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결혼식을 올립시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소박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가족과 가장 친한 지인들만 모시고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아픔을 축복과 희망으로 채우는 결혼식. 유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지난 세월의 아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이제는 오직 행복만 남을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도연은 유진을 자신의 품에 안고 말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에게서 나는 향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향기는 늘 제 곁에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향기는 바로 당신의 영혼에서 나는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유진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향기를 맡았다. 그들의 향기는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키스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지난 7년간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녹아내렸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족의 완전한 시작이었다. 시간은 다시 한번 빠르게 흘러갔다. 한유진과 이도현이 부부가 된 지 3년. 그들의 사랑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가을 하늘처럼 깊고 푸르렀다. 그들의 삶은 한때 찢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사랑을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고 얻어낸 값진 열매였다. 한유진은 이제 이도현의 아내라는 타이틀보다 디자이너 한유진으로 더 유명했다. 그녀의 브랜드 하나의 별은 성공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브랜드가 되었다. 그녀의 옷들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따뜻한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옷에 담아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녀의 디자인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나의 별은 런칭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유진의 디자인에서 따뜻함과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이도현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다. 그는 바쁜 CEO의 삶 속에서도 늘 유진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와 가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철했던 옛 모습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유진을 향할 때마다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유진과 함께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다. 그는 매일 밤 잠든 아내를 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다시는 그녀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그는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들의 행복은 온전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꼈다. 유진은 도연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따뜻한 미소를 보았고, 도연은 유진의 슬픔 속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편견과 시선도 두렵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한지아와 김민재의 이야기는 잊혀져 가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한지아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의 삶은 한때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를 낳았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김민재리 역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갔다. 그들의 욕심과 오만함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시켰다. 그들의 삶은 차갑고 쓸쓸했다. 그들은 외로웠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유진과 도연은 7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공원 길을 걸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유진은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우리가 만났던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유진아. 당신을 만나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은 키스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지난 7년간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녹아내렸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족의 완전한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고 얻어낸 값진 열매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비로소 완전해졌다.